조건부 확률이 시험이 아니었던 사람도 있긴 있는데 뭐 내용은 다 아는 거라서 일단 공통이 통계니까 통계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책 아무거나 보셔도 돼요. 뭐 수능 특강을 아예 펼쳐서 같이 볼까요? 들었으니까 58페이지부터인데 통계 단원은 크게 세 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건 맨 앞에 나오는 건 이산 확률 변수,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 그 다음에 통계적 추정 이렇게 세 가지 단원으로 되어 있고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서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이제 이항 분포라는 게 같이 들어 있었고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서 특별한 녀석으로 정규 분포라는 게 있었고 이 정규 분포 중에서도 약간 특별하게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다음 주에 이야기하고 추정하러 가서 보면 여기 뭐 있었냐면 표본이라는 거 있었어. 모집단 있었고 표본 있었고 표본 평균, 뭐 표본 평균의 평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모평균 추정하는 거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막 공식 몇 가지 있었는데 그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요것만 요 단원만 이야기를 좀 하자면 처음 필요한 내용들은 필요한 그 용어들만 빨리 정리하면 어쨌든 확률 변수가 이산적이냐 연속적이냐라는 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주어지는 거야. 그죠? 확률 변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 뭐 사람의 인원수 이런 거면 다 이산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지. 근데 연속적이라는 건 뭐 사람 키나 몸무게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물건의 길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범위 안에 들어있는 실수의 값 전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연속적이라고 표현할 거고 시험 점수 같은 건 뭐 1점, 2점, 3점 사이에 뭐가 있는 건 아니니까 배점마다 점수가 딱 정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산적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람 숫자도 마찬가지고 한 명, 두 명, 세 명은 있지만 1.5명 이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가 이산적이냐 연속적이냐는 문제 보면 그냥 바로 티가 나는 거니까 파악을 하면 되고 실제로 그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고 우린 중학교 때는 뭘 했었냐면 도수 분포표라는 걸 했었다고.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험 점수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있겠지. 뭐 70점, 75점, 80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n 개의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각각의 시험 점수에 해당하는 인원수들이 있었다고요. 그 인원수를 가지고 우린 도수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보통 도수는 F 가지고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70점인 사람이 몇 명이야. 80점인 사람이 몇 명이야. 이렇게 해서 뭐 100점인 사람이 몇 명이야.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요 F1에서부터 Fn까지 다 더한 걸 총 도수라고 많이 표현을 했었어요. 대문자 n으로 많이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긴 표를 가지고 우리 뭐라고 했냐면 도수 분포표 이렇게 했었다고. 변수에 해당하는 각각의 도수들을 같이 표로 나타낸 거. 근데 우리는 이제 도수 분포표는 거의 쓰지 않고 그 밑에 누굴 쓸 거냐면 확률을 많이 쓰는 거지. 확률 변수 x가 x일 확률. 그래서 이제 p1, 요거 p2 등등 해서 요거를 pn이라고 많이 썼고요. 요거 다 더하면 확률의 합이니까 당연히 1이야. 각각의 확률을 찾는 방법은 뭐였냐면 pi, i번째 오는 확률을 찾는 건 총 도수에서 실제로 도수가 얼마인지 그냥 생각하는 거지. 80점인 사람 10명 중에 80점인 사람이 3명 있었으면 그냥 80점일 확률은 10분의 3인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총 도수를 총 도수를 나누면 그냥 그걸 확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건 도수 분포표, 요렇게 생긴 건 확률 분포표라고 우리는 불렀고 당연히 우리는 이제 확률 분포표를 주로 이용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였고 이 각각의 확률 변수에 확률이 하나씩 대응이 된단 말이지. 확률 변수에 확률이 하나씩 대응이 되는데 이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불렀다고요. 이름이 함수여서 뭔가 식으로 나와야 할 것 같지만 꼭 식은 아니어도 된다고 했어. 식으로 여러분한테 문제 풀라고 확률 질량 함수를 식으로 주어지거나 식으로 찾게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시험 점수 같은 건 그냥 랜덤이잖아. 조사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함수라는 표현을 썼지만 항상 식으로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애초에 원래 함수라는 말의
뜻 자체가 그냥 대응 관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생겨먹은 관계를 그냥 함수라고 표현한 거야. 그죠? 그래서 그냥 확률 질량 함수다라는 용어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연소 확률 변수에서 나오는 비슷한 용어는 확률 밀도 함수였어요. 걔 이제 그래프 그려가지고 넓이 구하는 거. 그치? 아무튼 그렇게 생긴 녀석이었고 그래서 이 확률 질량 함수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이용하면 이렇게 확률부 표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 표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였냐면 결국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거였다고.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식으로 기억을 하자면 우리 x의 평균 혹은 기대값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e를 갖다 썼고요. 소문자 m을 이용해서 나타내기도 했어요. 다 같은 말이었어. 굳이 번역을 하자면 얘는 평균이고 얘는 기대값인데 기대값이나 평균이나 우리한테는 똑같은 거니까 구분하지 않고 쓰셔도 돼요. 아무튼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원래 시험 점수 평균 구하는 건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그걸 총 도수로 나누는 거지. 여러분 시험 점수를 더할 때도 다 점수 더해서 과목의 개수로 나누잖아요. 아니면 뭐 우리 반의 수학 평균 점수 따지려면 80점의 사람 몇 명 있는지 85점의 사람 몇 명 있는지 그거 다 더한 다음에 전체 인원수로 나누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구했었냐 하면 x1에다가 f1을 곱하고 x2에다가 f2를 곱하고 등등 해서 xn에다가 fn을 곱해. 이게 지금 총 점수의 합이 되는 거고 이걸 원래는 총 도수로 나눠서 평균 점수를 찾았었는데 이 나누기 n을 미리미리 해버리면 f에다가 미리미리 나누기를 해버리면 결국 n분의 f1이니까 이건 p1이랑 같은 거고 n분의 f2니까 이건 p2랑 같은 거라고.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면 x1 p1 x2 p2 등등 해서 마지막에 xn p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지? 원래는 다 더한 다음에 총 도수로 나누는 거지만 각각의 도수를 총 도수를 미리 나눠주면 그게 그냥 확률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하면 그게 기대값이 된다. 평균이 된다. 그런 이야기고 이거 이제 시그마로 많이 나타내죠. i가 1에서부터 n까지 xi, pi다. 이렇게 많이 표현했다고. 그지? 그리고 요 기호에서 꼭 기억하라고 했던 거 하나가 뭐였냐면 시그마에 어쩌고 저쩌고 pi. 그러니까 확률을 다 더하는 건데 여기에 무언가 곱해지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였냐면 이 별표에 해당하는 기대값이었다.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확률을 곱해서 더한다는 건 평균을 구하는 거야. 뭐가 오든지 간에. 만약에 여기 아무것도 안 왔어. 그냥 1이야. 그러니까 시그마 그냥 pi지. 그러니까 확률의 합이니까 걔는 1이 되겠죠. 굳이 해석을 하자면 1의 평균인데 뭐 1의 평균이 어딨어. 그냥 1이지. 여기에 지금 x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다? 이건 x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혹시 다른 거 이상한 거 평균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서 확률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하면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시그마 pi라는 건 평균 구하는 소리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문제에서도 버젓이 저거 물어보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저걸 보고 평균 구하라고 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이제 문제가 좀 쉽게 풀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분산이었는데 분산 뭐 표기는 이렇게 시그마 제곱으로 표기하기도 했어요. 분산에 해당하는 식은 보통 두 개였는데 하나는 분산의 정의, 또 하나는 분산을 좀 쉽게 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였거든. 둘 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실제로 산수는 두 번째 걸로 할 거지만 정의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건 알아야죠. 분산의 정의가 뭐였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다. 편차 제곱의 평균. 평균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 반이랑 니네 반 중에 어디가 수학을 더 잘하니? 그거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근데 평균 점수가 같다고 해서 수학 점수의 분포가 완전히 똑같은 거냐? 그건 또 아니잖아. 우리 반은 평균 근처에 많이 모여 있고 쟤네 반은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가 막 섞여 있어. 이러면 평균 점수가 같아도 실제로 분포의 상황은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는지 그걸 분산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요 녀석을 요 녀석을 구하는 방법으로 편차라는 걸 끌고 왔단 말이지. 그 편차는 뭐였냐면
시험 점수에다가 평균을 빼는 거지. 편차라는 건 xi 확률 변수에서 m 평균 점수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편차라는 녀석은 이제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평균 점수보다 높은 점수였으면 편차가 양수일 거고, 평균 점수보다 낮은 점수였으면 편차가 음수일 거거든. 그러니까 편차 자체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이 편차 가지고 그냥 평균을 내버리면 걔는 0이 나와요. 양수인 것도 있고 음수인 것도 있으니까. 편차 자체의 평균은 0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야.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지. 편차의 평균 구해보세요. 그러면 평균을 구한다는 건 시그마 pi 안에 무언가를 집어넣자 그랬다고. 그래서 요게 편차의 평균이다, 그런 소리거든. 그럼 시그마 뒤에 곱하기니까 이 분배를 해보면 xi pi 빼기 mpi 이렇게 생긴 건데, 시그마 xi pi는 원래 평균을 나타내는 거고, 요 m은 시그마랑 전혀 상관없잖아. 변수가 아니거든. 숫자거든. 밖으로 빠져나온다고 치면 시그마 pi니까 걔는 1이야. m에서 m을 빼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0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편차 자체는 평균 내면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 가지고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선 음수를 없애야 되는데, 절대값을 씌우면 일일이 손으로 계산하는 거와 다르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편차를 써먹긴 써먹어야겠는데, 양수 음수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편차를, 자리가 없네, 제곱해서 평균을 내보자 라고 한 거라고. 제곱을 하면 음수인 것도 다 양수로 바뀔 거니까. 그지? 그래서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그런 이야기야. 요 전부 다 알아서 그냥 아래 글 위끝은 안 썼어. 귀찮아서. 아무튼 시그마 편차 제곱의 시그마 pi 평균이다 라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잘 하진 않아. 좀 숫자들이 더럽거든. 얘는 뭐 그렇지 않지만 평균 점수 같은 게 보통 좀 더럽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다시 제곱해서 확률을 곱해, 약간 지저분해. 그래서 보통 계산은 이렇게 하지 않고, 계산을 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으로 분산을 계산했었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냥 전개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책에 보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어서 안 쓰는 거야. 책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수능 특강 드린 거에 보면 얘는 62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6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있어. vx는 이라고 해서 첫 번째 줄은 요거랑 똑같은 거 써 있죠. 편차 제곱의 평균. 그 밑에 줄에 보면 그냥 전개한 것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xi의 제곱 pi 빼기 2m xi pi인데, 이 m은 숫자니까 밖으로 빠져나가면 시그마 xi pi 되고, m 제곱도 역시나 마찬가지 숫자니까 밖으로 나가면 그냥 시그마 pi가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꼴이 된다라는 거야. 그지? 실제로 계산은 이걸로 훨씬 많이 하게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확률 변수는 더럽지 않은 숫자로 나오고 평균이 더러운 숫자로 나올 거기 때문에 편차가 들어올 거거든. 그래서 그냥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으로 분산을 많이 구하고, 혹시 분산을 구하는 게 편하면 분산 이용해서 제곱의 평균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요 녀석은 산수할 때 많이 쓸 거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나오는 거 표준 편차였어. 시그마 x. 그냥 시그마라고 많이 표현도 하는데 얘는 그냥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걸로 처리한다. 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시험 점수를 제곱해서 평균 낸 거기 때문에 숫자의 스케일이 너무 크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니 평균 점수가 80점인데 분산이 200점이야. 이거 이상하다는 거야. 너무 숫자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크기가. 제곱을 했기 때문에 약간 스케일이 안 맞아서 다시 루트를 씌워가지고 원래 수준으로 좀 낮추겠다. 분산이 200점이야 보다는 분산이 뭐
이 200에 루트 씌우면 14점 정도 되니까 분산이 14점이야. 흩어진 게 14점 정도 돼.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라는 거야. 받아들이기에. 평균이 80이고 분산이 10점이야. 뭐 그럴싸하잖아. 평균이 80인데 분산이 100점이야. 이거보다는 표준 편차가 10점이야 라는 표현이 훨씬 더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제곱을 해서 분산을 찾은 거기 때문에 그냥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됐든 표준 편차는 항상 분산을 루트 씌운 걸로 처리할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 정도가 우리가 이제 통계 단원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거.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한 걸로 표준 편차 찾는 거. 그게 확률 변수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확률 변수를 약간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런 것도 가끔 물어보긴 해.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요. 확률 변수에 A를 곱하고 B를 더해. 그러니까 시험 점수를 다 일괄적으로 변화를 시켜보겠다는 거지. 여러분 시험 점수가 다 너무 개판이어서 내가 10점씩 더 줄 거야. 10점씩 더 줄 거야. 평균 점수 당연히 10점이 똑같이 올라가요. 시험 점수 내가 다 2배씩 해줄 거야. 평균도 당연히 똑같이 다 2배가 돼요. 모든 확률 변수가 다 2배가 되기 때문에 평균도 당연히 2배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한 말이지만 원래 평균 점수에다가 A 곱하고 B 더한 거와 똑같다. 그지? 이거 유도해보자면 이런 거거든. 이 녀석의 기대값 찾으세요니까 AX 더하기 B의 평균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야. 시그마 PI 그냥 붙이시면 돼요. 요 X는 대표하는 값이어서 대문자 X라고 쓴 거고 실제로 계산할 때 이제 소문자를 넣어서 산수는 해야겠지. 아무튼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이거 그냥 전개해보면 A, XI, PI 더하기 B, PI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여기서 A는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면 시그마 XI, PI니까 그냥 평균이야. 그리고 여기도 B는 숫자니까 밖으로 빠져나가면 시그마 PI야. 1이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치? 근데 뭐 과정은 이러한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시험 점수가 다 2배씩 됐어. 그러면 평균도 2배가 되는 거고 시험 점수 다 5점씩 올려줬대. 다 5점 올라가는 거야.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분산은 어때? 분산이라는 것도 분산의 정의를 잘 생각을 해보면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낸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를 다 5점씩 올려준 거야. 더하기 5를 한 거야. 그럼 내 점수도 5점이 올라가고 평균 점수도 5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편차는 변하지 않아요. 내 점수도 올라가고 평균도 올라가면 편차는 그대로 유지될 거잖아.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더하기 B를 하는 건 분산이랑 의미가 없다.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 점수가 다 올라가면 평균도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정도의 그래프의 모양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 소리야. 그래서 더하기 B는 분산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대신에 A를 곱하는 건 의미가 있어. 시험 점수를 2배씩 해주면 내 점수도 2배, 평균도 2배, 그럼 편차도 2배가 돼. 점수 3배 해주면 내 점수 3배 돼, 평균도 3배가 돼. 그럼 그 편차도 똑같이 3배만큼 벌어질 거잖아. 편차가 3배가 되면 분산은 9배가 돼야 돼. 제곱을 한 거니까. 편차를 제곱했으니까. 식으로 하자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이거 안 해봐도 뻔하다고. 그냥 이 정의를 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해보면 A를 곱해 내 점수도 A배, 평균도 A배, 편차도 A배. 그럼 그걸 제곱해서 평균 낸 거니까 분산은 A 제곱배가 되겠구나라는 거지. 더하기 B는 의미가 없어. A를 곱하는 건 A 제곱배가 될 거야. 그게 분산이고 그럼 표준 편차는 역시나 그냥 여기다 루트 씌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값 A의 분산, 표준 편차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A가 음수일 수도 있어서 그냥 절대값 붙이는 거고 표준 편차는 그냥 A배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문제를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확률 변수가 살짝 바뀌었을 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야. 뭐 왜 그런 거 있잖아.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만큼 상금 줄 거야. 1,000원씩. 동전 나오는 횟수에다가
1000을 곱하면 기대값이 되는 거잖아. 앞면 나오는 횟수만큼 앞면 나올 때마다 1000원씩 줄 거야.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인데 실제로 내가 받는 상금은 거기다 1000을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대값을 어떻게 찾는다고? 그냥 앞면 나온 횟수 기대값에다가 그냥 1000을 곱하면 상금의 기대값이 되는 거였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였다고요. 그치? 아무튼 그래서 확률 변수가 중간에 바뀔 때 평균이나 표준 편차가 어떻게 따라가는지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다. 그 얘기고요. 마지막 여기 이산확률 변수에서 나오는 마지막 주제는 이항분포. 이산확률 변수에서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나오는 게 이항분포라는 거였고, 이 이항분포는 항상 강조하지만 정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항분포라는 걸 눈치채는 게 첫 번째 단추인데, 그 이항분포인 걸 눈치채려면 정의를 외우고 있어야 돼. 그 정의가 뭐였냐면 날 찾아온 게 아니구나.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결정된 독립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갖는 확률 분포, 얘를 이항분포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누구였냐면 이거였다고요. 횟수. 사건이 발생한 횟수. 그게 확률 변수여야 돼. 그걸 우린 이항분포라고 한다고요. 이항 정리할 때 그 이항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시행해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똑같은 사건, 예를 들어서 동전을 여러 번 던져, 주사위를 여러 번 던져 이런 것처럼 사건 발생 확률이 정해져 있는 독립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야. 그럼 그 여러 번 중에서 한 번 일어날 수도 있고 두 번 일어날 수도 있겠지. 한 번 일어나냐 두 번 일어나냐 이건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근데 그 독립시행의 확률을 확률 질량함수로 갖는 녀석, 그걸 이항분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사위를 여러 번 던졌어.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몇 번 나올까? 그걸 확률 변수로 갖는 게 이항분포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횟수라는 거였고, 어쨌든 얘도 이 이산확률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그려보자면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확률 변수 x 일어난 횟수가 몇 번이냐이니까 당연히 제일 적은 건 0이겠지. 뭐 그 다음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어. 등등등 해서 제일 많이 일어나면 n번 일어나겠지. n번 시행을 할 거니까. 그럼 그때 확률을 각각 찾아보면 x가 0이라는 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n번 중에서 빵번 골라서 일어나는 건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거가 n번인 거야. 우리 보통 P랑 Q를 더해서 1이다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P가 일어나는 거라면 Q는 일어나지 않는 거야. 한 번 일어날 확률은 n번 중에 한 번 골라서 n번 중에 언제 일어나는 건지 모르니까 한 번 골라서 일어나기를 한 번, 일어나지 않기를 n-1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다고. 중간에 k번 일어났어요. 그러면 n번 중에 k번 골라서 일어나는 게 k번, 일어나지 않는 게 n-k번 이랬다고. 마지막에 오는 건 n번 중에 n번 골라서 다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건 없어. 이렇게 생긴 거였거든. 그래서 이항분포를 가지고 확률표를 완성해보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럼 실제로 얘가 확률 이 분포표에 해당하는지를 보려면 이거 다 더해보면 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인데? NC0, PA0, QN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면 얘 뭐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항 정리할 때 하는 거잖아. P 더하기 Q의 N제곱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 이거 다 더하면. 싫어? 아하. 이거 전개한 게 이거잖아. 이게 일반항이었다고. 이항 정리의 일반항. 그지? 아무튼 그래서 요거 다 더한 게 요 녀석이 되고
이 각각의 이 확률 질량 함수들 이것들이 뭐였냐면 독립 시행의 확률이었다고요. n번 중에 k번 골라서 일어나기 안 일어나기 이런 거였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잘 보면 이 확률 표를 그래서 완성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몇 번 시행했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Q는 1에서 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N하고 P 두 가지를 알아내면 표가 완성이 돼. 표가 완성이 돼 평균 분산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 팩터 N하고 P 이 두 개가 이항분포를 나타내기 위한 중요한 요소 두 개고 그래서 이거 나타내는 기호가 뭐였냐면 이렇게였다고. 그지? 이항분포다라는 의미로 B를 쓰는 거였고 그리고 시행 횟수랑 한 번에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이랑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항분포를 표현하는 거였다. 그지? 그리고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두 가지를 알면 누구를 알 수 있다고?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할 수 있다고. 이 확률 질량 함수 뭐였다? 독립 시행의 확률이랑 같은 거였다. 이거 조건 확률 맨 뒤에 나오는 거. 그죠? n번 중에 몇 번 골라서 일어나는 게 몇 번이다. 그거 하던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였다고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그럼 이거 가지고도 확률 표를 완성했다 치고 이걸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건 약간 피곤한 일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얘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다. 그러니까 따로라기보다 미리 유도를 해둔 거다. 유도하는 과정, 증명하는 과정 책에 있을 텐데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순특강에는 없고 바이블에는 증명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도 바이블에도 보면 뭐 굳이 몰라도 된다였나? 뭐 넘어가도 된다였나? 뭐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 물어보는 걸 본 적이 없어 내가. 학교 시험에서 몰라도 돼. 내가 수업한 적도 없어. 문제 낸 적이 없어. 몰라도 돼. 그러니까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잘 알고 있으면 돼. 이 확률 분포 표를 가지고 평균을 구할 게 아니라 이것이 이항분포인 걸 알았다면 기대값 평균 어떻게 구했다? 그냥 NP 가지고 구했다. 시행 횟수에 확률을 곱해서 구했다. 주사위 6번 던졌어.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당연히 빵번에서 6번까지 뭐가 나올지 모르지. 그지? 주사위를 6번 던질 거야.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많으면 0번, 많으면 6번. 표가 완성이 되겠죠. 확률이 다 각각 있을 건데 그래서 그것의 기대값은 얼마냐? 몇 번 그래도 6번 던지면 어쩌면 0번일 수도 있고 어쩌면 3번일 수도 있고 진짜 어쩌면 6번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몇 번일 거라고 대충 예상이 되냐? 그러면 한 번은 나오겠지. 라고 예상한다는 거야. 그럼 그 한 번을 어떻게 계산한 거냐? 6번 던질 건데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한 번은 나오겠지. 라고 기대를 하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건 시행 횟수에다가 그냥 확률 곱해서 찾으시면 되겠다. 말은 이렇게 했고 그냥 뭐야 찍은 거잖아. 직관적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유도해보면 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결과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 분산 어떻게 구했었냐면 N, P, Q. 이 Q는 아까 말한 것처럼 1-P 가지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건 루트 안에 NPQ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말한 것처럼 이항분포는 이항분포인 걸 알면 아주 간단하게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이항분포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면 이만한 표를 그려야 되고 그거 가지고 미친 산수를 해야 돼. 엄청 불편한. 고작 주사위 6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가지고 기대값 구하세요 그러면 표 자체가 이만해져. 분모가 6의 6제곱이야. 근데 그거 다 계산해봤자 어차피 1 나올 거거든? 엄청 신경질이 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항분포인 걸 알아야 문제가 풀린다고요. 이항분포인 걸 아는 키워드 뭐였다고? 횟수였다고. 뭐 한데 독립시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일어난 횟수가 확률 변수래. 그럼 이게 이항분포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거 66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 하나 나오는데 뭐 이거는 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당연한 소리, 좋은 소리다.
읽어보면 어떤 거냐면 시행 횟수가 늘어나면 시행 횟수가 한없이 늘어나면 이제 상대적인 도수 그러니까 뭐 통계적 확률하고도 비슷한데 그거랑 수학적 확률이랑 거의 똑같아질 거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수학적인 확률을 계산하기 힘들 때 시행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뭐 혹은 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겠지. 시뮬레이션을 엄청 돌려서 나오는 그 값을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고 취급할 거다. 그러기 위한 밑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식 자체가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겼지. H? 이거 뭔 소리냐면 n은 시행 횟수고요. x는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난 횟수야. 그래서 이 n분의 x를 상대적인 도수다. 혹은 통계적인 확률이다. 그냥 우리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텐데 이 상대적인 도수랑 요 p는 수학적 확률이거든. 실제로 n번 시행해서 x번 일어난 거랑 수학적인 확률의 빼서 절대값 차이야. 그것의 차이가 어떤 양수, 아무리 작은 양수 h가 와도 상관없어. 그거보다 작을 확률이 1이래. 확률이 1이라는 건 참이란 소리잖아. 무조건 일어난다. 어떤 양수가 와도 이거보다 작을 확률이 1이야. 그 말은 얘가 뭐다? 0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차이니까 음수가 될 수는 없어. 그런데 어떤 양수가 와도 그거보다 작아요라는 건 얘가 점점 0에 가까워져요.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그래서 시행 횟수가 커지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상대적인 도수와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그 어떤 양수보다도 작을 확률이 1이야. 즉 0이야. 즉 얘네들이 같아질 거야. 라는 걸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해석만 하자면 그런 거고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땐 그냥 시행을 많이 하면 상대 도수나 수학적 확률이나 같아지는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요 단원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 예제 5개, 유제 10개 있고 오히려 레벨 1은 몇 개 없네. 양이 좀 많아서 그렇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예제랑 유제 풀면서 산수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십시오.